안녕하세요. 인생한방입니다. 오늘은 주식 너무 안 좋았죠. 예,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오늘 뭐 카페 보니까 분위기 장난 아닌데요. 다들 막 애써 숨기려고 하지만 좀 많이 힘들다라는 게 보였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어, 한 번씩은 다 겪어야 할 성장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도 겪었어요. 저는 좀 일찍 겪었죠, 사실은. 예, 일찍 겪어서 저는 뭐 한 20년 전에 이미 어느 정도 심했냐면 제가 거의 한 달을 거의 밥을 못 먹었던 것 같아요. 예, 밥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하고 예, 그렇게 이제 방에만 거의 한 달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음, 열고 들어오셔서 그 얘기 하셨죠. 야, 이제 그만해라.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정말 힘들고 그랬었는데, 한 달 가까이. 이제 제가 힘들었던 거는, 돈 때문은 아니었어요. 돈 때문은 아니었고, 돈보다는 이제, 뭐라 그럴까, 좀, 자존심? 예, 자존심이 많이 상했었어요. 난 정말 투자를 잘하고, 내가 정말 자신 있는데, 그리고 옆에 주변에서도 막 잘한다고 칭찬하고, 막,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한 번 제가 주문을 잘못 들어갔어요. 잘못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그때 제가 한 그동안 벌었던 거를 다 까먹었죠. 예, 손해는 안 났어요. 나중에 정산해 보니까 손해는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너무 자존심 상하고, 예, 그래서 한 달 동안 진짜 밥을 못 먹었어요. 예, 어떤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번씩은 겪어야 되는 성장통이 아닐까. 그리고 좀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제 점점 더 이제 투자에 좀 신중해지는 거거든요. 예,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교훈을 얻는 거고, 그리고 뭐 시장을 이기는 방법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역시 공부밖에 없어요. 공부를 해야 이제 남들 뭐 30%, 40% 떨어질 때 최소한 나는 한 10% 안으로 이제 어떻게든 막아보는 거죠. 예, 그리고 오를 때는 또 빨리 또 내 계좌가 빨리 회복이 되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 너무 뭐 힘들어하지 마시고 예, 힘드실 거예요. 힘드시더라도 이게 성장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더 이제 열심히 공부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도움이 될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자, 다시요. 돌아가서 그 오늘 주가 안 좋았어요. 시작하자마자 쭉 빼고 계속 빠졌죠, 사실. 계속 빠지다가 살짝 반등. 다시 쭉 빠지면서 마지막에 이제 살짝 반등하고 이렇게 끝냈는데 다른 나라 주식도 봤거든요. 근데 한국이 제일 많이 빠지고 많이 회복 못했어요. 예, 한국이 정말 힘이 없더라고 오늘. 예, 그래서 아마 더 힘드셨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 뭐 반도체 쪽에도 안 좋은 뉴스가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뉴스가 있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분위기인 것 같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뉴스가 제가 너무 궁금해서 오늘 그래서 오늘 이제 해외 뉴스가 아니고 국내 뉴스를 한번 싹 모아봤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어, 이런 분위기에서 과연 주식을 누군가 매수하겠다고 덤빌 수가 있을지 한번 보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뉴스 이러고 최근에 뉴스 다 이렇잖아요. 예, 최근에 뉴스 진짜 오늘 뭐 당장이 내일 세상이 종말이 올 것 같은 그런 뉴스들로 가득해요. 예, 가득한데 이걸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그 1년 전, 2년 전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 얘네들이 자 위로 기사 일단 이거부터요. 예, 코스피 2400선 재차 붕괴되었다. 네, 무서운 뉴스죠. 제목부터가 재차 붕괴. 그러면서 뭐라고? 야, 니네 괜찮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저는 괜찮아요. 아니, 그, 멘탈 관리 해야죠. 예, 어떡하겠어요. 예. 자, 다시 뉴스 볼게요. 자, 변동금리로 영끌했는데, 이자 폭등에 물가, 금리 오르고 이중고 겪는 직장인들, 예, 변동금리 영끌했답니다. 이거 주식 투자한 거 아니잖아요, 영끌.
주식 투자해봤자 뭐 그렇게 큰 돈 잘 안 들어가거든요, 보통. 예, 여유 자금으로 하든지 아니면 뭐 특별하게 이제 주식 쪽으로 올인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 연걸 어디서 했겠어요? 당연히 부동산이죠. 예.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 재작년, 뭐 최근까지도 저한테 부동산 사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분들까지 있어요. 최근까지도 부동산 매수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 계속 그랬잖아요, 분위기가. 작년에 막 부동산 오른다, 뭐 아파트값 뭐 1억 올랐네, 똘똘한 한채니 뭐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막판에 이제 젊은 친구들 뭐 영끌에서 아파트 사고, 맞죠? 예. 그 다음에 뭐 두 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부모님들 상속, 증여 아주 난리가 났잖아요.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부동산 불패다, 부동산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영끌했잖아요. 이건 주식 아니에요. 이 영끌은 다 부동산이지. 예, 그래서 지금 뭐 얘네들 괜찮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예, 작년까지만 해도 막 부동산 꼭 사야 되는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예, 그렇게 얘기해놓고 지금 와서 딴 얘기하고 있어. 예, 대박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오늘 나오는 이 뉴스가 계속 이런 뉴스만 나올 거냐? 아니라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얘네들 또 말 바꾸기 한다니까요. 예, 그럼 오늘 뉴스 보면 다 이래요. 예. 기름값 급등에 휘발유차, 전기차보다 연 200만 원 더 쓴대. 저는 그래서 전기차로 가야 된다가 아니고요. 생각보다 전기차가 안 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지비가. 제가 차를 잘 몰라서 그렇긴 한데 생각보다 이렇게 휘발유차 많이 올랐는데 200만 원밖에 아니야? 어떻게 잘 보면은 이게 전기차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 전기차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제가 차를 잘 몰라서. 어쨌든 뉴스는 그렇습니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죠. 이거보다는 뭐야? 기름값이 급등했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요. 한전 및 9개 자회사 임원 성과금 자율 반납 권고한다. 예. 한전이 뭘 하지 못해? 그 가격 인상을 못 하고 있었잖아요. 계속 적자는 계속 누적되고 있고, 예, 뭐 태양광 한다 그래가지고 뭐 거기 보조금 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잘 될 리가 없죠. 예. 그래서 한전 주주님들 뿔나 계신 거 아니에요. 아씨 뭐야 이렇게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있어요. 이제 한전이나 가스나 이쪽에 투자하시는 분들 3분기에 가격 인상할 것 같다라고 이제 지금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3분기에 조금 인상을 예상된다. 이런 뉴스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지금은 아니다라는 얘기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뉴스요. 외인 비중 50% 무너진 삼성전자. 개미들 예금 대신 투자했다가 와, 이 뉴스 보는 순간 진짜 할 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왜 너무 많냐면 외인 비중 50% 무너진, 그쵸, 외국인들 많이 샀던 주식이죠. 네. 그리고 이게 왜 외인이 줄었어? 개인들이 많이 샀으니까 그렇죠. 개인이 한국 기업이고. 그럼 한국의 개인들이 왜 많이 샀냐? 200만 원 넘던 주식인데 개인들이 어떻게 사요? 액면 분할 하셨잖아요. 몇 년 전에. 액면 분할하면서 싸게 해서 뭐 살 수 있게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기관들, 그다음 외국인들 200만 원 넘는 비싼 주식 못 팔고 있다. 그때 다 파셨잖아요. 그럼 뭐 개인들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안전한 주식이다라고 생각해서 다들 사신 거잖아요. 그죠? 예. 아니, 전 여기서 좀 화가 나요. 예금 대신 투자했다가 이, 이 예금하고 주식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투자하도록 만드신 분들은 또 뭐 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예. 예금 대신 투자. 예금은 뭐냐면요. 안전자산. 그냥 가만히 냅두면 이자를 꼬박꼬박 줘요. 아주 안전하죠. 원금 손실 따위는 없죠. 예. 그런 안전자산이고 주식은 위험자산이에요. 어, 원금의 손실이 갈 수 있는 위험자산인데 이거를 주식을 뭐처럼 사라고? 매달 꼬박꼬박 꼬박꼬박 적금 넣듯이 주식에 투자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금은 꼬박꼬박 넣어도 꼬박꼬박 이자가 나오는 안전한 자산이고 주식은 매달 꼬박꼬박 넣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무슨
뭐 주식에 뭐 퇴직연금 가입한 것도 아니고, 국민연금도 아니고, 본인이 국민연금도 아니잖아요. 예. 뭐,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니까, 처음부터. 이 말이 안 돼요. 예,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주식은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쌀 때 사는 게 좋다. 금값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많은데, 금을 지금 사야 되냐? 아니죠. 지금 비싸요. 환율도 엄청 높고, 금도 엄청 높아요. 그럼 지금은 살 때 아니죠. 쌀 때, 기다리면 쌀 때 온다니까요. 예, 그게 이제 투자지. 무조건 그냥 매달 사라? 예, 그건 아니죠. 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얘기를 하셨던 전문가 분들이 잘못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식은 위험 자산이고, 예, 원금이 손실 날 수 있는 위험한 자산이에요.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투자를 하는 종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 그렇게 얘기하신 분 너무 쉽게 이제 주식 얘기를 하신 분들, 예, 그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요거는 네, 그분들이 책임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한전 얘긴데요. 전기요금 인상 최소화. 네, 하긴 하겠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안 하면 큰일 나요. 예, 그래서 전기요금을 인상을 하겠다. 인상하고, 예, 그 뭐죠? 예, 석유 가격 좀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좀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쵸? 예, 그래서 한정 가지신 분 너무 속상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좀 좋아지지 않을까요? 예, 뭐 더 내려갈 데도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중국의 3번 항공모함 진수. 예, 중국이 항공모함을 뭐 어딘가에 사왔잖아요. 사와가지고 오래된 항공모함 고쳐가지고 1호 나오고 뭐 1번 나오고 2번 나오고 지금 3번 나왔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제대로 될까요? 예, 어쨌든 뭐 있긴 있는 거니까. 예, 있긴 있는 거니까. 어쨌든 항공모함을 가지고 뭘 하려고? 어, 뭐 하려고?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걸 왜 만드니? 이렇게 묻고 싶네요. 예. 아마도 대만이겠죠? 예, 대만 쪽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러시아만으로도 너무 힘드니까 니네 그러면 안 된다. 이거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뉴스 중에서 가장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뉴스 중에 하나예요. 수십억 원 빼돌리고 해외 도피한 LG 플러스직원 구속 송치하였다라는 뉴스가 나오거든요. 요즘 이런 뉴스도 엄청 많이 나오죠. 뭐 은행원들 횡령하고 이런 뉴스들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사회적 분위기라고요. 왜냐하면 막 비트코인이니 뭐 부동산이니 해가지고 막 옆에 있는 친구들 몇 억씩 벌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가 생기냐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겨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기고 이제 혼자서 이제 집에 생각하는 거지. 내 월급 지금 받아서 남는 돈은 한 10만 원 될 것 같고 10만 원으로 적금 넣어서 1년이면 120이고 10년이면 1200이야. 근데 집값은 한 달에 지금 1억씩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면 답이 안 나와요. 이렇게 되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산을 아무리 돌려봐도 뭐가 내 미래는 너무 희망이 없는 거지. 근데 갑자기 내 눈앞에 아주 큰 돈이 있어. 유혹이죠. 네. 이걸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니까 이런 사고를 치는 거거든요. 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동안의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물론 이 사람이 잘못도 있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정말 뭐 갑자기 부자 되는, 예. 저는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 언론이든 뭐든 갑자기 부자는 없어요. 저도 이제 투자하면서 계속 그 얘기 하는데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갑자기 부자 되려고 하니까 폭등주 타시는 거잖아요. 예, 제가 좋아하는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눈송이가 이렇게 있어요. 눈사람 만들려면 굴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계속 굴려. 계속 굴리다 보면은 커지겠죠. 어. 근데 이제 돈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눈송이가 이렇게 눈사람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굴려야 되잖아요. 어. 근데 굴리는데 대신에 뭐가 있냐면 이게 굴리면 굴릴수록 커지잖아요. 커지면 면적이 넓어져요. 그러면 한 번 굴릴 때마다 처음에는 조금 묻어나거든요. 근데 굴릴 때마다 이게 뭐가 나? 계속 커지게 돼요.
이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식 투자의 복리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복리 현상. 복리로 이자가 발생한다. 수익이 날 때 10%의 수익이 나고 그 10%의 늘어난 금액을 가지고 또 투자하면 또 늘어나고 이제 그런 복리 효과라고 하는 건데 이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예. 부자가 되는 것도 금방 부자가 되는 건 없어요. 금방 부자가 되는 건 없으니까 이게 불려서 이렇게 커지는 거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돈을 이렇게 모으다 보면 저도 이제 예금 적금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주식 투자도 하지만 예, 예금 적금 많이 하는데 어, 돈을 이렇게 모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일 힘들 때가 제 기억에 제일 힘들 때가 얼마를 모으는 게 가장 힘들었냐면 내 통장에 1,000만 원을 넘기는 게 힘들었어요. 내 통장에 1,000만 원을 모으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1,000만 원 모으기 전에 뭔가 일이 생겨서 그 돈 누군가 가져가든지 내가 써. 꼭 그러더라고. 돈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럼 누군가 가져가. 예, 돈에 발이 달려 있어가지고, 예, 어느 놈이 가져가. 예. 그리고 나서 1,000만 원을 넘기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몇 번에 이제 1,000만 원을 못 넘기고 다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목표가 그 다음에는 1,000만 원을 모으자. 1,000만 원을 넘기자라는 목표가 생겨서 그 뒤로는 1,000만 원을 딱 모으고 나서 물론 이제 내가 돈 있다는 얘기를 누구한테도 하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하면 가져가니까 얘기를 안 해야 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00만 원에서 1억이 되는 데는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 모으는 게 너무 힘들었고 1,000만 원에서 1억까지 가는 데는 생각보다 굉장히 짧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1억에서 그 이상 가는 것도 생각보다는 1,000만 원 모으는 것보다는 얘가 쉬웠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작은 걸 이렇게 모으는 게 힘든 거지 조그만 게 이게 시드머니가 모여서 그 다음에 이렇게 커지는 거는 그 작은 돈을 모을 때보다 훨씬 더 쉽더란 얘기예요. 제 경험상. 그래서 한 번에 막 큰 돈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작은 돈부터 어떻게 만드는 걸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복리로 붙어 나가니까 돈이 돈을 버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셔서 하루아침에 부자 되려고만 하지 않으면 투자든 뭐든 우리의 삶이든 크게 망가질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갑자기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항상 무리수를 두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무리수를 두지 말자. 시간이 어차피 걸린다. 시간이 걸리는 거고 갑자기 부자 되는 건 없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내 삶이 망가진다. 그리고 내 투자가 망가진다. 이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원칙을 굳게 믿고 따라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물론 이분이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건데,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나오는 이유가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희망이 없으니까 뭔가의 큰 거를 얻고 싶었던 거야, 갑자기. 근데 이분들한테 저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뭐가? 작은 걸 모으는 게 힘들지, 작은 걸 모여서 그게 불리는 거는 그렇게 힘들지 않다. 라는 교훈을 좀 알려주고 싶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좀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잘못된 분위기였죠. 네, 갑자기 부자 되려고 하면 갑자기 이런 이상한 일을 한다는 얘기죠. 자, 상가 공실 많아 썰렁하다. 네, 자 이제 부동산 얘기죠. 이것도 네, 부동산 뭐 다 샀잖아요. 이제 이제 영끌해서 다 샀어. 아파트 분양도 거의 다 했고 네,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부동산은 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순서가 이렇게 간대요. 상가, 오피스텔, 그다음 뭐 주택하고 아파트. 예, 이렇게. 부동산 하락은 이 순서대로 간대요. 그래서 얘가 먼저 이제 지금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파트는 제일 마지막에 빠져요. 다들 이제 그 생각하잖아요. 야, 이거 생각보다 안 빠지는데? 빠질 것 같은데 왜 안 빠지지? 주식은 막 이렇게 빠지는데 왜 아파트는 안 빠지지?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맨 마지막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어. 뭐부터 팔겠어요? 주식부터 팔시겠죠. 아파트는 언제 파실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예요? 언제 파실 거예요? 끝까지 버티죠. 네, 그래서 이게 맨 마지막이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생각보다 안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라고 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뉴스 중에서 제가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뉴스는 이거예요. 저 이 얘기 예전부터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예, 하고 싶었는데 맨날 뭐 기업 분석만 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이런 가시나들은 죽이야 되는데 걸으며 담배 피운 50대, 20대 여성 폭행. 이게 얼핏 보면은 50대의 어떤 이탈처럼 보여지고 담배 피는 20대 여성에 대해서 뭐 이런 뭐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 어쨌든 그렇게 보여지는 건데 저는 이거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뉴스 되게 중요한 뉴스예요. 무슨 얘기냐면 경제가 힘들어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연끌, 금리, 뭐 대출, 뭐 신용불량자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사는 게 팍팍해지잖아요. 물가 올라가고 그러면 약한 고리부터 깨지기 시작하거든요. 약한 고리부터 깨지기 시작해요. 힘드신 분들부터 깨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힘드신 분들은 더 많이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럼 뭐가 생길까요?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항상 분노가 장착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 분노가 어딘가에서 터져요. 네. 그게 내가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분, 이제 화가 나신 분들이 분노를 장착하고 이렇게 다니시다가 어느 순간 나를 마주쳤을 때 터트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네. 분노가 올라오는 시대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면 누군가를 향해서 그 분노를 표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내가 있으면 굉장히 나에게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50대 분도 기분이 좋은 상태였다면 그냥 지나가든지 좋게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기분이 안 좋으니까 폭행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그 사람이 평소 때 같으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지만 힘들기 때문에 그 분노를 표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길을 가다가 눈을 마주쳤는데 아무런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화를 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예전 같으면 왜 그러세요? 왜 화를 내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요즘은 아 죄송하다 이렇게 그리고 편의점에서 이렇게 부딪혔어. 그러면 예전 같으면 뭐 이렇게 하겠지만 요즘은 어떻게? 죄송하다. 정말 죄송하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문제를 만들지 말자. 무조건 뭔 일이 있으면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하자. 그리고 아까 영끌 그 관련돼서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아까 눈송이 얘기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예, 돈 있다는 얘기를 하지 말자. 예,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나한테 지금 여유 자금이 있다는 얘기를 절대 하면 안 돼. 내 여유가 있다는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럼 누군가가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할 거 아니야. 이걸 도와줄까 말까? 도와줘도 문제가 되고 안 도와줘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도와줬는데 더 필요하면 또 달라고 얘기할 테니까 내가 좀 무리해서 뭔가를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내가 돈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도와달라고 했을 때, 야, 미안, 나 없어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은 배신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네가 나를 못 도와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는 얘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는 돈이 있다는 얘기를 하지 말자. 여유 자금이, 그게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사람을 좀 조심하자. 네. 특히, 모르는 사람도 조심하자. 편의점에서 어깨 부딪혔다고 욕하지 말자. 상대가 욕을 하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바로 사과하자. 예,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50대 이분 뭐 기분이 안 좋은 거죠. 분노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게 터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 조심하자 이렇게. 그 다음에 메스터 미 연준 물가 2% 회복에 2년이 걸릴 전망이다. 네. 2년이 걸리는 무슨 근거로? 야 전쟁 끝나면 다 내려가.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예측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2년이 회복이 걸린대.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예측 자체는 제가 볼 때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악재들이 언제 풀릴지 알 수 없는 악재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예측 자체도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될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데 2년이 걸린다고 얘기하는 이 예측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냥 뭐 자기 생각인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코스피 예측 불허. 인플레 꺾이기 전에 무리한 투자는 금물이다. 니네 웃긴다. 작년, 재작년에서 뭐 삼성전자 10만 전자 간다고 얘기했잖아. 그때 사지 말라고 했어야지. 지금 5만 원대야. 5만 원대인데 사지 말라고? 10만 원 간다고 사라고 하든 뭐 12만 원 간다 그랬잖아. 그때 사라고 했던 애들이 왜 지금은 사지 말라 그래 갑자기? 이상한 애들이다. 10만 원에 사라고 한 그게 틀린 거고 지금은 투자 금물이다? 5만 원대인데? 진짜 이상하다. 예, 제가 생각하는 주식 투자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얘네들. 예. 지금 사야지. 삼성전자 4만 원이 마지막인데 4만 원대가 아무리 떨어져도 4만 원대가 마지막인데 지구 종말이 오지 않는 한 그럼 지금 사라고 해야지. 뉴스 왜 이렇게 띄우니? 10만 원 갈 때 12만 원 간다고 얘기하고 예, 그때 난리 치던 애들이 그때는 막 사야 된다고 그러더니 이제 와서는 사지 말래. 희한한 아이들이야. 앞뒤 내용이 안 맞아요, 얘네들. 음. 자, 그 다음에 반짝 상승 부담감 비트코인 2,592만 원. 예, 반짝 상승 부담감. 예, 비트코인 또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얘기잖아요. 아, 뭔 소리예요? 비트코인 주말에 보니까 바닥이더만. 바닥이더만. 이렇게 왔더만, 이렇게. 비트코인 여기 있어요, 지금. 예, 얘는 이상하다니까. 예. 옛날에 여기 갈 때 비트코인 열풍이다 그랬잖아, 니네가. 왜 뉴스 있다고 날려? 그때는 비트코인 열풍이다. 이거 비트코인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더니 지금 여기 와 있거든? 얘야? 왜 여기 있는데 갑자기, 어, 이거 반짝 상승 부담감. 진짜 웃기죠? 자, 그 다음에요. 미 인플레에 돈 증발했다. 바이든 인프라 사업의 차질.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가 아니잖아요. 예, 안 한다가 아니고 예, 차질. 아직 이게 남아있다는 얘기죠. 이 뉴스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정부 전국 폭염 위기 경보 주의 단계 발령. 예. 아이스크림 회사 분석할 때 이 얘기 나오던데 올여름에 좀 더울 것 같다. 예. 근데 아이스크림 이제 주가가 오르려면 그거래요. 비가 오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고 더워야 된대. 예, 여름에. 그러면은 매출이 막 올라간답니다. 네, 막 올라간답니다. 자, 그래서 이 뉴스는 올 여름에 어떻게 될 건지 아이스크림 주식이 좀 오를 건가? 예, 요거를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근데 뭐 솔직히 이것도 솔직히 뭐 뉴스를 어떻게 알아요? 아니 기후를 어떻게 알아요? 일단 조금 더울 것 같기는 해요. 벌써 더운 거 보니까. 그 다음에 올해 세계 식량 비료 수출 제한 75건, 국내 식량 공급망 교란. 이거는 식량은 중요하죠. 식량은 먹거리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고, 저는 예전 뭐 다른 영상에도 올렸는데, 저는 쌀을 조금 사놨어요. 예, 좀 사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쌀을 이제 그 비축을 가지고 있으려면 그 껍질을 벗기면 안 돼요. 예, 껍질을 벗기지 않은 쌀을 사서 좀 습기 안 차고 이런 데 잘 보관하면은 한 3년 정도는 묵혀도 먹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걸 식량 언제 샀냐면 그, 그 중국의 그 댐 무너진다고 그럴 때 예, 그때 이제 혹시나 해서 그때 제가 뭘 했냐면 그 코덱스인가요? 코덱스 3대 농산물 거기에 투자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쌀을 좀 사서 이제 어디 놔뒀어요. 예, 그거 아직도 있거든요. 예, 아직도 있어서 혹시나 식량 걱정되시는 분은
예. 쌀? 쌀 어디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쌀은 놔두면 썩어요. 예, 보관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껍질을 벗기지 않은 쌀, 이런 게 한 3년 간답니다. 그래서 저도 한 10가마니 정도 어디 비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한테 물어보시던데, 이거 어떡할 거냐? 이렇게. 빨리 먹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셔서. 아니요, 그냥 썩게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예, 위험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냥 내비두고 있는 거예요. 예, 어쨌든 그래서 식량 위기 걱정하시는 분은 쌀을 조금 올 가을에 조금 사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가족은 지켜야 되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쭉 내려갈게요. 예. 이 뉴스요. 이런 가시나 들은 죽여야 되는데. 정말 오늘 뉴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였습니다. 길에서 혹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뭐 해라? 먼저 사과해라.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뉴스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뉴스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했지만 주가가 오를 만한 뉴스가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이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부동산 부동산 계속 올라갈 때 작년까지 부동산 올라간다고 계속 사라고 하셨던 분들 갑자기 지금 영끌들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때 사라고 얘기하지 마시지. 그리고 두 번째 주식들, 삼성전자 10만원 가려고 할 때 12만원 간다고 10만전자 얘기하셨던 분들, 그때는 뭐 주식이 오를 것처럼 얘기해서 다들 주식 열풍으로 몰아 넣으셨죠. 근데 지금 주가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사지 말래. 싼데.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라고 그러고 지금은 사지 말래. 말도 안 돼. 싼데. 반토막 났는데. 지금 사지 말래. 희한하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 비트코인도 보세요. 이때 한참 사라고 난리 났잖아. 비트코인 뭐 난리가 난. 그 지금 여기 있다니까요. 여기. 근데 막 위험하다. 반짝 상승이다. 그러니까 이거 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어쨌든 오늘 뉴스 다 봤는데요. 다 봤는데 뭐 좋은 뉴스가 없죠. 좋은 뉴스가 없는데 그래서 다들 힘드신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부동산 고점 찍고 계속 올라갈 때, 부동산 내일도 1억 오른다 그러고 계속 사게 만들었잖아. 그때는 사는 시점이고 지금은 큰일 난 시점이래. 돈 빌린 애들 니네 어떡할 거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두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10만 전자 갈 때 그때는 사람에 근데 지금은 사지 말래. 웃기지. 비트코인 엄청나게 올라갈 때 그때는 열풍이니 그러면서 막 난리치더니 이제 와서 지금은 뭐 아니래? 지금 바닥이야. 재밌네요. 뉴스. 그리고 그 누리호 뉴스가 보이는데, 누리호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 그래도 요즘 심적으로 힘든데, 누리호라도 멋지게, 성공해서 날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뭐 주식 많이 떨어져서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뉴스 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전혀 뭐 저는 다른 뉴스로 보여집니다. 얘네들 맨날 이런 식이야. 맨날 이런 식이야. 예. 오르면 계속 오른다 그러고 떨어지면 계속 떨어진다 그래. 이상한 아이들이에요. 좀 뭔가 좀 대안을 얘기해봐. 여기 뉴스 중에 대안이 하나도 없어. 그냥 너 어떡할 거니? 어떡할래? 어떡할래? 뭐 이런 거밖에 없다. 진짜. 답답합니다. 어느 날 또 이들은 또 말 바꾸기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힘 빠져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걸 가지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좀 다른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주식 많이 빠졌는데 힘내세요. 저도 뭐 힘내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